정구의 별관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 X의 나르시즘을 파괴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친구를 제안하거나 후버링의 메커니즘, 후버링의 기조를 보일 때 여러분이 굉장히 당당하고 좀 위트 있고 풍자적으로 상대를 좀 밀어내라. 그런 식의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그 위치를 사수하고 매달리지 않는 그러한 기조를 보이라는 거죠. 이게 이 잘못 해석해서 이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굉장히 그 상대한테 반격하는 그런 기조에만 이렇게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이 상대를 파괴적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한테 제외의 의사를 밝힌다. 상당히 어떤 진지한 모드가 보이면 여러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친구하자 아니면 또 후보링 기조, 이것을 확실히 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에 대해서 언제나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중요하게 제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연애를 할 때, 그리고 이별, 재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능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언제나 성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세일즈맨이나 사업가들은 이 사회적 지능이 높습니다. 연예인들, 성공하는 연예인들은 사회적 지능이 높은 겁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아부도 잘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질이 높은 사회적 지능이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배려, 상대방이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연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객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버링을 시전할 때, 그런 어떤 낚싯밥을 돌릴 때, 이게 낚싯밥인지 아니면 정말로 재회를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힘들 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좋습니다. 자, 후버링과 재회의 의도를 잘 가려서 그들이 진지한 재회 의도가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잡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잡으라 해서 또 매달리는 기조가 아니고, 그러한 테크닉들이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자, 노컨택은 차라리 쉽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 속된 얘기로. 하지만 제외 CD가 왔을 때는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과 여러분과 그날 그녀는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의 어떤 그 성향이나 그들의 태도, 그들의 습관,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조화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매달리는 기조, 여러분이 이별 후에 상대한테 집착하고 상대를 설득해서 다시 이 재회를 이끌려고 하는 여러분의 매우 원시적인 어떤 본능적 반응이죠. 매달리는 기조는 본능적 기조입니다. 본능적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심하게 여러분을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의지, 본인의 이성으로서 본인의 나약한 감정을 약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은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 감정은 전혀 없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정이 없는 사람도 정신병자입니다. 반면에 이 감정이 본인의 이성을 완전히 그 잠식을 해서 도대체가 어떤 통제력이나 이성적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것도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을 50대 50으로 잘 조화롭게 균형을 잡고 나가는 것이 이지적인 인간이고 지성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정상적인 마인드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 감정적이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자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행동, 나의 가슴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나약한 변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른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기품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어마어마하게 경쟁력 있고 참혹한 이 사회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애 관계도 사회생활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통찰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압도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강인한 지적 능력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별을 당했다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회가 여기에 대한 어떤 타부시하는 아주 좋지 않은 어떤 그 사회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신병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이다. 그분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이것은 상당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그러한 문화가 깃들여 있는 좋지 않은 어떤 속어이죠. 자, 봅시다.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가서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게 외면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현대사회, 자본주의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죠. 외면적인 걸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의상, 여러분의 외모, 이것이 압도적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기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외면적인 것이 굉장히 화려한데 반면에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초라하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할까요? 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면적 구도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인내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시간과 인내입니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얘기했죠. 시간과 인내,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처절하게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많은 좌절, 고통, 도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많이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삶이 주는 도전을 겪어 나갈 것입니다. 자,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트레인시키는 그러한 미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외상을 입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면 여러분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병원에 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본인의 마음의 상처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별을 당했다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팔이 하나 부러졌거나 손톱이 다 빠졌거나 이런 큰 고통이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쉬셔야 합니다. 브레이크업이 왜 브레이크업입니까? 끊어졌다라는 얘기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브레이크업 된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가 브레이크업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팔이 다치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100m 달리기를 계속 한다는 건 미친 짓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계속 그나 그녀를 찾아가서 애원하고 매달리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건 도전입니다. 자, 보십시오. 도전이라는 것도 무모한 도전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트레이닝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트레이닝 없이 거친 파도를 서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별 당했는데 지금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시 그나 그녀를 찾아가서 또 매달립니다. 그리고 다시 거절당합니다. 자, 거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절감이라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한테 무언가 간단한 것을 요구했다고 봅시다. 핸드폰을 잠깐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아저씨 불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근데 상대가 거절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치욕스럽게 거절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굉장히 쌀쌀맞게 여러분을 거절을 하면 여러분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에도 거절을 당하면 그 상처는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한테 심하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큰 건데 또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 또 도전합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이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왜 자신을 그런 식으로 학대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2배, 3배, 10배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크게 상처받고 나중에는 페인이 됩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신체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약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너는 이렇게 예민하다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듣죠. 인간의 마음은 다 예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으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민합니다. 위대한 가수 마빈 게이가 한 얘기 있죠. We are all sensitive. 우리는 모두 다 예민한 사람들이야. 자, 너는 이렇게 예민하냐 물어보는 친구는 가스라이팅 하는 친구다. 그런 친구는 약간 자기성 인격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예민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예민하고 나약한 마음을 여러분 온 정신을 다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미약하고 예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시면 안 돼요. 거절이라는 것은 커다란 상처입니다. 왜 스스로 계속 그녀한테 달려가서 계속 거절을 당합니까? 그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한번 이별을 결정한 사람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서 하신 결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달린다고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매달려서는 절대 제외가 안 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매달릴수록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왜? 계속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야겠죠. 제 얘기는 언제나 많이 하죠. 사람은 원래가 독립적이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 고독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트레이닝 하십시오. 즉 이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인드와 여러분의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매우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더 큰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Stay with me 하십시오.